자식에게 짐 되지 않는 은퇴 전략.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비슷한 바람 하나쯤은 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을 그냥 덕담처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면 이런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 몸이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혹시 나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어 하지, 짐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결국 가족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는 편한데 마음은 계속 불안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아껴 쓰는데도 걱정이야.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의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은퇴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현실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 있느냐보다 얼마 쓰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 한 달에 얼마로 살 수 있을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 구조가 잡혀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큰 자산이 없어도 지출 구조가 안정되어 있으면 은퇴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례 1. 연금보다 소비 습관이 더 중요했던 김 씨. 김 씨는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드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잦은 외식, 취미생활 지출, 젊을 때의 소비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5년 후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 했습니다. 반면 김 씨의 친구 박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박 씨는 은퇴 전부터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외식 줄이기, 자동차 일대 정리, 취미 비용 조절. 그 결과 은퇴 후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자산 규모보다 생활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2.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돈보다 고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직장이 사라지면 동시에 이것들도 사라집니다. 인간관계, 하루의 리듬, 사회적 역할. 그래서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고립감입니다. 사례 2. 은퇴 후 우울해진 이 씨. 이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할 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새로운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 이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더라. 은퇴 준비에는 반드시 돈 관계 역할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3.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 사례 3. 가족과 미리 이야기한 정 씨. 정 씨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노후 계획, 의료비 준비, 주거 문제. 처음에는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 씨 부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연금으로 해결. 큰 의료비는 보험 활용. 장기 요양 가능성 대비. 그 이후 자식들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부모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줄었다.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삶의 설계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닙니다. 인생의 두 번째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은퇴는 결국 이런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1. 지출 구조 정리. 2. 사회적 관계 유지. 3. 건강 관리. 4.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은퇴는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평균적으로 20년에서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불안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늙고 싶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은퇴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실제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연금을 먼저 떠올리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의외로 건강과 생활 리듬,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몸과 뇌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건강. 미국 하버드대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 그랜트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오랜 기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좋은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량 감소 사코페니아, 기초대사량 감소, 뇌신경 연결 감소, 면역력 저하. 예를 들어 근육량은 40대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70대에는 젊을 때보다 근육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낙상 위험,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투자로 운동을 꼽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신체 기능을 최대 1020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늙는다. 은퇴 후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뇌활동 감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판단과 문제 해결을 합니다. 업무 계획 세우기, 사람들과 협의, 새로운 정보 학습. 하지만 은퇴 후 이런 활동이 갑자기 줄어들면 뇌 자극도 함께 줄어듭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유스잇 오 루즈잇 원리라고 부릅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점점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권장됩니다. 독서, 새로운 취미 배우기,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글쓰기.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서는 신경가소성의 NeuroPLASTICITY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몸보다 뇌를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 6.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영국에서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사망 위험이 약 30% 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할 때 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소속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취미 모임. 이런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활력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됩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재무 계획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와 실제 사례를 종합해보면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경제적 기반. 둘째, 건강한 몸. 셋째, 활동적인 뇌. 넷째, 지속적인 인간관계.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은퇴는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퇴 이후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은퇴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 전부터 건강을 준비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 바로 그 작은 준비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만들고 동시에 스스로도 당당한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쩌면 은퇴 준비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